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이지스와 쿼드메디슨의 기업 분석과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둘 다 15,000원, 7중 청약, 가장 승률 높은 청약 조합은? 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이지스와 쿼드메디슨은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종목뿐만 아니라 교보 19 스펙, 유진 스펙 12호도 동시에 청약이 됩니다. 해당 청약 종목들은 현재 청약이 시작된 페스카로, 키움히어로 제이로 스펙과 청약 일정이 겹치고 12월 3일 청약을 시작하는 TMC와도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무려 7종목이나 청약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4종목의 환불일은 모두 12월 5일 금요일이고 환불금으로 메리츠 제이로 스펙과 아크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카로의 상장일은 12월 10일 수요일이고 이지스의 상장일은 12월 11일 목요일, 쿼드 메디슨의 상장일은 12월 12일 금요일로 일반 공모주끼리는 상장 일정이 겹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진 스펙 12호가 12월 11일 상장하고 키움히어로 제이로 스펙이 12월 12일 금요일, 교보 19 스펙도 상장일이 12월 12일 금요일이기에 일반 공모주와 상장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상장 일정을 정리해보면 페스카로만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되고 이지스와 유진 스펙 12호는 동시상장, 쿼드 메디슨과 키움히어로 제이로 스펙, 교보 19 스펙, 세 종목 동시상장, TMC도 메리츠 제이로 스펙과 동시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과 상장 일정이 매우 복잡하게 물려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청약하는 게 최적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 종목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라면 스펙 종목들이 큰 관심을 받기 어렵지만 11월에 상장한 스펙들의 고점이 무려 최저 4,100원에서 최고 7,700원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일반 공모주보다 더 나은 상승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펙은 사실상 상장할 때 실질적으로는 2,000원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아주 높았던 스펙도 결국 장 마감 직전에는 2,000원 전후로 하락하기 마련이었지만 지난 금요일 상장한 삼성 스펙 12호가 무려 3,000원이 넘는 종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게다가 상장 2일차는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상장한 미래에셋 비전 스펙 9호도 무려 5,900원의 고점을 기록하였고 종가도 매우 높은 3,335원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상장의 스펙의 흐름을 보면 현재는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스펙이 상장에 주목받는 이유는 원래도 일반 공모주보다 스펙 종목이 규모가 작았는데 의무보유하격이 적극 배정되면서 규모가 훨씬 작아진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청약 스펙들은 단독 상장 스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상장의 수급에 의존하는 스펙 종목이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되면 수급이 분산될 수밖에 없기에 이런 점은 큰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일정이 겹치는 키움히어로 제이로 스펙, 교보 19 스펙, 유진 스펙 12호의 수요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유진 스펙 12호에는 의무보유 하격이 없었습니다. 키움히어로 제이로 스펙은 의무보유 하격이 있긴 했지만 0.004%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교보 19 스펙에는 0.53%의 의무보유 하격이 배정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하격을 반영한 스펙의 예상 유통 물량을 구해보면 키움히어로 제이로 스펙은 약 87억 원, 교보 19 스펙은 77.5억 원, 유진 스펙 12호는 의무보유 하격이 없기에 100억 원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상장일 규모를 보면 교보 19 스펙이 제일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장이 연이어 지속되면 상장일 수급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세 종목 동시상장보단 두 종목으로 진행이 되고 상장 일정이 하루 더 빠른 유진 스펙 12호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청약이 몰리면 균등 배정 주식수도 줄어들고 비례 경쟁률도 크게 오르겠지만 일단 균등은 모두 참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스펙이 오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비례 참여 규모는 일반 공모주와 비교한 후 잠시 후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지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는 3차원 공간정보 디지털 트윈 전문 회사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복제하여 이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스는 약 20여 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담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내 지도 구축과 정밀 도로 데이터 구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살펴보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고 구축 용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축 용역은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국가 주무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연구소 등과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줄었고 올해는 적자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지스는 본업과 거리가 있는 해남 1, 2호 호텔을 2024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호텔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자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당 호텔은 작지 않은 규모인 120실의 호텔이고 2029년 10월 30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스는 기술성장기업 특례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평가데이터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았고 A등급, BB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상장을 위한 최저등급입니다. 기술평가 결과 핵심을 살펴보면 이지스는 경쟁사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지만 경쟁사 제품 대비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 대상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지스는 사용자 증가에 따라 매출이 성장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게 기술평가 결과입니다. 이지스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엑셈, 슈어소프트테크, 웨이버스이고 세 종목의 펄을 평균한 26.86이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평균 펄은 높은 편입니다. 2027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순이익 102억 원을 기반으로 18,150원의 평가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추정 매출을 요약해보면 올해는 21억 원 적자를 예상하지만 내년에는 매출이 크게 늘어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2027년에는 매출이 더 늘어나 102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늘어난 매출은 구축형에서 대부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구축형은 수주가 늘고 매출이 늘어나면 결국 인건비와 용역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 예상대로 흑자를 발생시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15,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를 살펴보면 2230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1109.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참여한 기관은 많고 경쟁률은 높습니다. 반면 의무보유하격은 건수 기준 7.09%, 수량 기준 6.31%입니다. 최근 진행된 수혜 측 중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를 반영할 때 수혜 측 결과는 보통 혹은 보통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혜 측 결과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15,000원이 가장 많았고 상단 미만에는 수혜 측이 없었습니다. 의무보유하격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많지 않은 의무보유하격이지만 대부분이 단기인 15일에 몰려 있습니다. 제도 개편 이후 진행된 수혜 측과 비교를 해보면 이지스의 의무보유하격이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지스의 시가총액은 1,433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27.14%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389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는 42%, 금액으로는 164억 원입니다.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 벤처캐피탈입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보면 액면 분할 고려 시 우리사주조합은 1,960원, 기관 투자자들은 11,060원으로 공모가보다 단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이지스의 상장일 유통물량은 아이진의 더즌보다 조금 더 많고 대진 첨단 소재, 프로티나보단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이지스의 상장 유통물량은 평균 정도 수준이지만 의무보유하격을 반영하면 평균보다 조금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었습니다. 이지스의 정규 직원 수는 164명이고 평균 연봉은 4,287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56억 원으로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100% 등급의 경우 최대 12,000주, 9천만 원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 7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가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지스는 상장일 공모가 15,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6만원, 하한가 60%는 9,0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쿼드 메디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 메디슨은 1mm보다 작은 미세 바늘 배열로 구성되어 피부를 통해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1mm보다 작은 미세 바늘을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용 예를 보면 쿼드 메디슨의 마이크로 니들에 약물을 전달하고 마이크로 니들로 피부를 도장처럼 찍으면 피부의 각질층을 통과해 모세혈관 근처까지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법은 약물의 전달 효율과 치료 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주사와 달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주사 및 경구용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쿼드 메디슨은 용도와 약물에 따라 3가지의 마이크로 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쿼드 메디슨 기술은 이미 라이선스 아웃이 되었습니다. 쿼드 메디슨의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이용하여 골다공증 치료, 비만 치료, 급성 알러지 치료용 약물에 적용하여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행된 임상 단계가 낮고 계약 상대방이 빅파마가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명 이노베이션은 한림제약의 자회사입니다. 쿼드 메디슨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이 늘었지만 아직까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쿼드 메디슨은 기술성장 기업 특례로 상장하기 위해 나이스 평가정보 이크레더블로부터 평가를 받았고 모두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기술평가 결과를 일부 살펴보면 쿼드 메디슨이 전주기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등급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림제약, 광동제약 등을 대상으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실현하였고 해당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아 A등급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술평가 결과는 좋은 편입니다. 공모가 선정을 위한 비교회사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대웅제약, 대원제약, 바이오 FDNC입니다. 3개 회사의 평균퍼로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평균퍼는 27.49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2027년 추정순이익 120억 원을 기반으로 18,579원의 평가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추정 매출 요약을 살펴보면 2027년 매출이 2배 이상 크게 늘어나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상세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임상이 진행 중인 약품의 생산을 위해 2026년부터 제조 설비 공급 및 구축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출은 임상이 실패한다면 발생할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15,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혜 측에는 2249개 기관이 참여하여 1139.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참여한 기관이 많고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의무보약약은 건수 기준 17.61%, 수량 기준 17.82%로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보통의 수혜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15,000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모가 미만에도 20건 0.9%의 수혜측이 있었습니다. 의무보유합약 신청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의무보유합약 대부분이 단기인 15일에 몰려 있습니다. 쿼드 메디슨의 의무보유합약 수치를 제도 개편이 진행된 이후 수혜측과 비교해보면 평균이 41.23%인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장한 세나테크놀로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쿼드 메디슨의 시가총액은 1,701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39.9%이고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679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64.31%로 높은 편이고 금액으로도 큰 편인 437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벤처금융 기관 투자자이지만 소액 주주도 많은 편입니다. 쿼드메디슨의 소액 주주 숫자는 108명으로 많습니다. 쿼드메디슨은 현재 비상장 플랫폼에서 35,000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플랫폼에서 지금까지 거래된 주식수가 60주밖에 안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단가를 추정해보면 2024년 말 투자한 투자자의 단가는 11,000원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단가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쿼드메디슨의 상장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이뮤논시아, NRB보다 조금 더 많고 그린광학, 한라캐스트보다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쿼드메디슨의 상장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좀 큰 편이고 의무보유 합약이 배정된다고 해도 큰 편인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쿼드메디슨의 정규직 직원 수는 89명이고 평균 연봉은 3,796만원입니다. 1인당 배정 주식 수는 995주, 약 1,433만원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번 청약의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64억 원으로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은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100% 등급의 경우 14,000주, 1억 500만원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 75,000원입니다. 쿼드메디슨도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구주 매출도 없습니다. 이지스와 공모가가 똑같기에 상한가, 하한가 범위도 동일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약 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4종목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되고 페스카로, 키움히어로, 제이로스펙과도 청약이 겹칩니다. 여기에 TMC와도 청약이 겹치기에 7중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상장일 분위기는 최상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라면 청약을 진행하는 종목 중 매우 큰 종목은 없고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가 매우 안 좋은 종목은 없기에 균등까지 패스할 종목은 없습니다. 균등은 일단 다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청약자가 몰리는 상황이기에 균등은 어차피 일반 종목은 추첨 1주, 스펙은 많아야 10주대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청약 자체에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비례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자금을 나눠야 하는 배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이지스, 쿼드메디슨, 교보19 스펙, 유진 스펙 12호에 사용한 청약금은 TMC 청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TMC는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상장 종목이고 청약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TMC는 국내 대형 조선소를 수요처로 확보하여 선박용 케이블을 공급하며 50%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한 업체입니다. 올해 매우 핫했던 조선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TMC는 2023년 이후 흑자 기업이지만 올해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영업이익률도 5%대로 매우 낮습니다. 다만 TMC는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TMC의 수혜 측에 의무보유 합약이 높다면 상장의 유통 물량은 매우 작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기에 이 점이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MC 청약에 사용한 자금은 메리츠 제이로스펙, 아크릴 청약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복잡한 상황입니다. 일단 DA일은 DA일이고 이번 청약은 페스카로, 키움히어로 제이로스펙과 이지스, 쿼드메디슨, 교보19 스펙, 유진 스펙 12호의 청약 자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공모주인 페스카로, 이지스, 쿼드메디슨을 비교해보면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와 사업 분야를 고려할 때 쿼드메디슨이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장 유통 물량으로 보면 이지스가 가장 작고 그 다음이 페스카로, 쿼드메디슨이 가장 큽니다. 동시상장 및 상장 순서를 고려한 상장 일정으로 보면 단독인 페스카로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세 종목의 장점을 정리해보면 페스카로는 단독 상장의 장점이 있고 이지스는 규모가 제일 작은 장점이 있습니다. 쿼드메디슨은 바이오로 분류될 수 있는 업종과 기술 평가 결과 기관 투자자 수혜 측이 세 종목 중 가장 좋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은 종목은 없습니다. 스펙 종목도 교보19 스펙이 제일 작을 수 있어 유리해 보이지만 상장 일정을 고려하면 유진 스펙 12호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종목이 없기에 다 546이 판주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페스카로, 이지스, 쿼드메디스는 공모가가 비슷합니다. 모두 약 3,000대 1로 가정하면 한 주에 2,250만원에서 2,325만원이 되고 경직률이 약 4,000대 1이 된다고 가정해도 5462 판주는 약 2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462 판주를 하고도 남는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페스카로에 청약한 자금은 TMC에 청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남은 자금의 절반은 페스카로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 히어로 제이로 스펙은 규모도 크고 세 종목 동시상장이기에 균등 혹은 5462 판주만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상장의 스펙 분위기가 이어져 스펙 종목에 일반 공모주가 외면당할 수 있으니 교보 19 스펙, 유진 스펙 12호도 비례 청약에 도전해야 됩니다. 역대급으로 복잡한 청약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균등 이상은 전부 청약을 합니다. 일반 공모주는 모두 10주 청약이고 스펙 종목은 혹시 모르니 20주 청약을 권해드립니다. 지난 교보 18호 스펙의 균등 배정 주익수는 15주였고 유진 스펙 11호는 10주였습니다. 비례 청약은 그래도 단독 청약 일정 앞선 종목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페스카로, 유진 스펙 12호, 이지스, 교보 19 스펙, 쿼드 메디슨 순으로 비중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